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국사 짱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붕당 정치의 흐름을 총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요 기출문제를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붕당의 출현입니다. 우리 교재 438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살림 세력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즉위한 이후에 살림 천하가 되죠. 그래서 살림이 대거 중앙정계 진출했다. 그래서 훈구를 완전히 압도했고 살림 천하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치에 참여하려는 양반의 수는 더욱 증가합니다. 인구가 자연 증가한다거나 이게 숫자가 늘고요. 반면에 관직의 수는 제한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는 정년퇴임 이런 개념이 없어요. 황희정승만 해도 뭡니까? 87세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관직의 숫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파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과 경제적 특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양반 사이에 대립과 반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양반의 수가 늘었다. 관직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붕당이 생긴 원인을 물어볼 때 이게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양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됩니다. 위정자, 통치자들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통치 질서를 개편하고 수치체제, 세금 제도를 조정해서 당면한 위기에서 우선 벗어나고자 했으며 또 붕당 정치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사화와 붕당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사화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 훈구와 살림의 대립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 사화입니다. 후기에 살림파가 자체 분열하는 거지. 자, 훈구는 없어졌고요. 살림파가 자체로 쪼개지면서 살림 자체의 싸움이다. 그래서 장기적 투쟁해서 조선 전기는 사화의 시대라면 후기는 붕당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림 세력 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척신정치.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죠. 기존의 라이벌이 훈구죠. 훈구의 찌꺼기,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해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기성살림, 명종 때 이후 뭡니까? 오랫동안 참여해왔던 정치에 참여했던 기성살림들은 척신정치의 괴역에 소극적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살려달라고 한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이런 입장이라면 신진살림, 명종 때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등장한 살림들은 누구의 자리를 뺏어야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이 더욱 철저합니다. 적극적으로 척신정치의 잔재에서 훈구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살림정치의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성살림과 신진살림이 으르렁거릴 때 나중에 신진살림이 동인이 되고요. 기성살림이 서인이 되는 거죠. 자, 붕당 형성. 자, 살림 세력은 2조 전랑입니다. 자, 2조에 있는 인사 담당자예요. 자,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의 경우 뭡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자기 쪽 세력을 좋은 자리에 꽂아 넣을 수 있죠. 해서 이걸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양분됩니다. 자, 동인입니다. 중심 인물. 당시 명망이 높고 신진살림의 지지를 받던 김효원이 중심이 되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학풍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풍을 계승한 문리이다. 나중에 쪼개지긴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황, 그 다음에 조식과 서경덕 이렇게 우선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동인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다수의 신진 세력이 참여해서 먼저 붕당을 만듭니다. 아무래도 강경파가 먼저 모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서인입니다. 중심 인물은 왕실 외척이면서 기성살림의 신망을 받던 심의겸이 중심이 되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성원 둘은 친구예요. 나중에 여기 또 쪼개지긴 한데 우선 이와 성원의 문인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살림 중심으로 동인 형성 이후에 붕당의 모습을 갖췄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창시자와 계승자는 다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고려 말에 불교가 타락했다. 석가모니가 타락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창시자와 계승자는 다른데 어떤 거냐면 이인은 율곡은 이 쪼개지는 걸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중재를 해요. 그래서 동서 붕당이 분열하자 붕당에 지나친 분파활동, 그래서 쪼개져서 싸우는 것이 문제다. 패단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살림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뭡니까? 남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서인이죠. 싸우지 마라 할 때 뭡니까? 제자들이 아우 스승님은 왜 우리 편 안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동인한테 가서 사이좋게 지내자 할 때 뭐야? 동인 애들은 못 믿는 거죠. 이야 이 율곡이 우리를 꼬시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림의 결합을 위한 그의 노력은 뭡니까? 어떤 거야? 율곡 자체는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정쟁의 격화 속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서 뭡니까? 뭐 이의 문인들이 서인이라고 해서 뭡니까? 뭐 이가 앞장서서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를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동인과 서인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동인이 신진, 서인이 기성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훈구의 찌꺼기에 대한 강경파, 그 다음에 서인이 온건파입니다. 요거 대비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조 전랑직을 놓고 분열했고요. 그래서 뭡니까? 항맥은 영남학파, 근거지가 대체로 경상도고요. 그 다음에 서인은 근거지가 기호지방, 경기도와 충청도예요. 자, 요렇게 분열합니다. 그래서 2조 전랑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인사 담당자다. 거의 모든 인사권을 이들이 좌우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랑은 후임자도 추천할 수 있어요. 본인의 후임자도. 그럼 내가 동인이면 동인 애들 잔뜩 뽑다가 자신의 후임자도 동인으로 뽑겠지. 이런 거예요. 이걸 놓고 분열합니다. 자, 그래서 붕당의 성격. 정파이자 학파 중요합니다. 문화 파트에 또 나옵니다. 붕당은 어떻게 뭉치냐면 같은 동문 사형제끼리 묶인 거예요. 자,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뭡니까? 뭐 학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뭉치죠. 같은 학교 출신끼리 마찬가지예요. 같은 학문적 결집을 한 애들이 모여서 뭡니까? 정치적 파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파, 정치적 파벌과 학파, 학문적인 파벌, 이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특징은 신권 우위의 정치다. 조선 초기 원래 붕당은 신하들끼리 모여서 뭡니까? 파벌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했던 조선 초기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왕은 태종이지. 이방원 앞에서 우리 파벌 만들었어요 하면 다 죽죠. 이때는 안 된 거예요. 안 되다가 16세기 이후입니다. 16세기 이후에 붕당의 정당화입니다. 붕당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옳다. 그래서 원래 유교에는 뭡니까? 이 붕당을 긍정적으로 봐요. 예, 송나라 유학자 부양수의 붕당론이란 뭡니까?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살인 세력도 군주 한 사람에 의한 전제 정치를 지향하고 공론, 이 사대부의 여론이에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명분을 내세워 붕당 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 초기에는 이게 안 됐는데 이걸 유교적인 붕당론을 끌고 와서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양수의 붕당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원래 붕당은 유교에서 부정했다가 틀려요. 유교에서는 붕당 자체를 긍정하는데 조선 초기에는 안 됐다가 이게 조선시대 중기 넘어가면서 이게 허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자, 붕당 발생. 점차 왕권이 약화되고 살림 정치가 전개되면서 부산물로 붕당이 생겨나고 붕당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붕당의 본질입니다. 붕당 정치 개념. 붕당 정치는 학연과 지연입니다. 앞에 얘기했죠.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학교 출신이죠. 그래서 자, 이거를 매개로 의식과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붕당을 이루고 자, 언론 활동을 통해 국왕의 신임을 얻어 국정을 주관하는 정치 형태이다. 그래서 이게 잘 굴러가면 나쁘진 않아요. 자, 붕당 정치의 의미입니다. 붕당 정치는 여론을 앞세운 것으로 비판 세력이 공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붕당의 독주를 견제, 제야 여론을 주재하는 살림이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붕당 정치, 붕당 정치에서 뭡니까? 이 살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림은 뭡니까? 제야 여론의 지배자예요. 자, 그럼 내가 동인이다. 제가 전직 영의정이에요. 은퇴한 다음에 제자를 키워. 자, 그러니까 어떤 거야? 현직 영의정이 제자다. 라고 할 때 뭡니까? 현직 영의정이 실제로 힘이 있지. 근데 은퇴한 뭡니까? 스승이 이렇게 지시를 내릴 때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당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 붕당의 배후에서 붕당의 당론을 지배하는 이 지배자를 살림이라 합니다. 자, 그런 살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 그래서 제대로 굴러가면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할 수 있어요. 어떤 거야? 붕당 정치가 작동을 제대로 하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전에 뭡니까? 예전에 뭐 일제히 식민사, 니네는 분열하기 좋아해서 당쟁. 그래서 당쟁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니까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이게
제대로 굴러가면 괜찮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붕당 정치 전개입니다. 선조 때입니다. 자, 동인과 서인이 이조전랑제 깨기로 분열합니다. 동인이 처음 우세요. 전국이 운영되었고요. 자, 동인의 분열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 앞에 얘기했죠. 정여립 모반 사건인데 이 정여립이 동인 쪽 사람과 가까워서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누가 수사를 해요? 서인 쪽에서 수사를 해요. 그때 서인 쪽에서 수사 담당자가 정철입니다. 정철이 특히 누구? 조식계 문인들을, 조식의 제자들을 이 작살을 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래도 작살난 조식의 문인들이 강경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닌 쪽이 온건파가 돼요. 그래서 뭡니까? 자, 남인과 북인에서 뭡니까? 그래서 동인이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남인에서 대서인 온건파. 자, 다음에 북인. 그래서 대서인 강경파예요. 강경파고요. 그 다음에 원래 서인이 이쪽. 그래서 분당이 몇 개가 된 거야? 4개가 된 겁니다. 동인은 이제 없는 거죠. 자, 남인입니다. 자, 유성룡 중심의 온건파요. 남북 분당 초반에 선조의 신임을 얻어 전국을 주도합니다. 자, 학문적 성향은 이황계통입니다. 자, 이황계통이 중심이고요. 북인입니다. 정치 활동 이산의 중심 급진파요. 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집권합니다. 자, 광해군 때까지 전국을 주도했고요. 그래서 집권한 배경은 의병입니다. 정인홍이나 곽지우가 이 북인으로 보통 뭡니까? 분류가 돼요. 자, 향촌 사회의 기반을 유지, 전란이 끝난 다음에 전국을 주도합니다. 자, 학문적 성향은 조식계통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겁니다. 자, 기초국사 남북분당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여립 모반 사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요. 자, 광해군입니다. 자, 개혁정치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사망한 다음에 서자 출신 광해군이 즉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명청이 규칙되는 국제정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북방의 여진족이 성장해서 후금이 됐죠. 자,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신중한 중립외교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리학적 의리명분론에서 좀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고 똑같이 유교를 갖지 않은 나라인데 어떤 거야? 가운데에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이다. 전란 후에 불타버린 종묘,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 사업을 전개, 국가의 재정 증대를 위해 양전과 호적 사업을 전개했고요. 자, 공납제도 개혁. 이건 나중에 문화 파트에서 자세히, 이 경제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는데요. 자, 경기도 지방의 대동법이다. 광해군 이건 많이 묻죠. 자, 공납제도를 개혁했다. 자, 문화시책, 허준의 동의보감. 조선시대 후기의 의서예요. 자, 소실된 사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가 원래 4개가 있는데 전주 사고 빼고 다 타버렸거든요. 그걸 다시 5대 사고로 재정비하는 뭡니까? 이런 활동을 해요. 자, 북인의 정권 독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요. 광해군의 지지 세력인 북인은 서인과 남인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광해군 때 뭡니까? 북인 정권이고요. 그럼 누구야? 여기 있는 남인과 서인은 소외됩니다. 자, 이러한 정국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광해군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자, 도덕적 실정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불안정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친형 임해군을 살해했습니다. 임해군이 죽을 때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임해군이 기록의 영웅이니까 좀 사람이 좀 이상했대요. 좀 소시오패스 같은 좀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살해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특히 됐던 건 뭐냐면 나중에 이복 동생 어떤 거야? 광해군이 서자인데 선조가 나중에 젊은 중전을 들인 다음에 어린 아이를 낳았으니 이게 적자죠. 중전마마가 낳았으니까 이 동생인데 영창대군을 뭡니까? 살해합니다. 임목대비 이게 영창대군의 엄마죠. 임목대비를 유폐시켜서 조선은 아시지만 유교랜드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개추곡사입니다. 자, 이걸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무리한 토목공사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창덕궁, 창경궁을 뭡니까? 중수. 다시 짓고 고쳐요. 경희궁 등 여러 궁궐을 짓는 무리한 토목공사예요. 토목공사 어떻게 있겠어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한 거죠. 국가정 악화와 민심의 이탈입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결과 반정입니다. 광해군과 북인은 사림의 지지를 상실, 서인이 주도합니다. 이 북인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서인이니까. 그래서 서인주도에서 여기 누가 참여해요? 남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그다음 누가 인조가 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뭡니까? 이때 인조 반정 과정에서 뭡니까? 북인은 전멸합니다. 자, 이때 북인은 정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해서 북인의 찌꺼기가 일부 남인에 흡수돼요. 그래서 북인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야? 서인하고 남인만 남은 거지. 그래서 이후 뭡니까? 이후에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뭡니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공존기입니다. 그래서 인조부터 뭡니까? 그 다음에 효종을 거쳐 현종 때까지 뭡니까? 동당. 서인과 남인의 공존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서인과 남인의 공존, 인조 때입니다. 자, 국정운영,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 전국을 운영해 나갔고요. 이 연합정권이죠. 자, 성격,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 니네 똑똑했지. 이런 거요. 상호 비판적인 공존 취재를 이루어 나왔다. 자, 붕당 정치의 실현. 자, 현종 때까지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뭐 하는 거야? 비판 견제에서 그나마 붕당 정치가 잘 굴러갔던 시기예요. 자, 이런 공존 구도가 유지된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전개됩니다. 자, 정적 여론의 수렴이다. 정적 여론은 주로 지방의 사립학교죠.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황이 세운 게 뭐 도산서원 이런 거죠. 서원을 중심으로 뭡니까? 모아져서 자기 학파의 관리를 통하여 붕당이죠. 붕당 정치에 반영됩니다. 자, 살림의 여론 주제. 각 학파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이 살림이다. 이거 앞에 설명했죠. 제야에 있는 붕당의 여론의 지배자예요. 시골에 은거했던 학덕이 높은 학자 가운데 국가의 부를 받아 특별한 대우를 받던 사람이다. 붕당 정치기의 사상적 지주해서 해당하는 붕당의 당론, 그 붕당의 어떤 정적 입장을 뭡니까? 만들어내고 이런 걸 주도하는 게 살림이다. 자, 보시고요. 서인의 병권장악, 서인은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 중앙군을 설치했고요. 그것들을 권력 기반으로 삼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비교 볼 때 서인은 뭡니까? 대신 주도하는 정치. 남인은 왕권 강화, 여기에 좀 중심을 둡니다. 우선 중요한 건 이건데요. 그래서 뭡니까? 이후에 예속 문제할 때 뭡니까? 서인이 신권 우위니까 상복을 짧게 입자. 남인이 상복을 길게 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현종 때입니다. 자, 예속 논쟁이다. 자, 차남으로 왕이 오는 효종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정리를 했죠. 원래 뭡니까? 원래 인조에 세자가 있어요. 소현세자가 있는데, 그리고 세자가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현세자의 자식이 왕에 오른 게 아니고 둘째 아들, 적자이긴 한데 둘째 아들입니다. 효종이 왕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정통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예학, 예법에 대한 학문이죠. 자, 요 발달이 위한 전례 논쟁입니다. 자, 두 차례 걸쳐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구분은 1차가 기해입니다. 2차가 갑인이고요. 그래서 순서는 뭐야? 앞에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기갑부대할 때 기갑이에요. 기갑부대할 때 탱크가 기갑부대 이런 거죠. 기갑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의 주장이 처음엔 서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2차 예선에서는 뭐야? 남인의 주장이 수용됩니다. 서인이 악화되고 남인 중심의 전국이 운영됐다. 그래서 의인은 어쨌든 뭡니까? 현종 때까지 뭡니까? 공존기지. 예속 논쟁은 뭐야? 일종의 정책 논쟁입니다. 자, 여러분 뭐 국회에 모여서 뭐 여당과 야당이 뭐 회의한 다음에 표결하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 그래서 학문적 경향의 차이에 비롯된 논쟁이다. 자, 붕당 정치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집니다. 서로 논쟁하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변질되는 건 뭐야? 논쟁하는 게 아니고 쟤네들이 역적이다 해서 상대방을 막 죽이는 거죠. 뭐 지금 뭐 국회에서 뭡니까? 갑자기 상대당을 뭡니까? 국가 반역죄로 몰아서 뭐 몽땅 죽여버린다거나 이거는 뭡니까? 정상이 아닌 거지. 근데 어쨌든 뭡니까? 예속 논쟁까지는 뭐야? 정상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게 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가 기해, 2차가 갑인인데요. 그래서 남인이 있고 서인이 있습니다. 보통 외울 때는 뭡니까? 여기는 서인이 먼저 있는데 보통 외울 때는 3, 1, 1, 9예요. 3119. 그래서 3년, 1년, 1년 9개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아무래도 왕이 죽은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짧게 입는데 어쨌든 뭐야? 항상 길게 입는 쪽은 남인이에요. 항상 짧게 입는 게 서인입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서인이 이기죠. 그 다음에 남인이 이겨요.
이기는 건 항상 1년입니다. 3119에서 이기는 건 항상 1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3119에서 뭡니까? 3년, 1년, 1년 9개월에서 남인이 항상 길게 있고요. 서인이 항상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고요. 그 다음엔 남인이 이긴 거죠. 자, 전국의 동향이다. 자, 남인의 우세 속에서 서인과 공존하는 전국은 숙종 때 경신환국이다. 이건 조선시대 후기 가면 배울 내용인데요. 어떤 거야? 상대방을 국가 반역죄로 몰아서 몰살시킵니다. 다 죽여버리면 하나의 붕당만 남지. 해서 뭡니까? 모 이후에 숙종 때 경신환국 이후 뭡니까? 일당, 하나의 당만 지배하는 것. 일당 전제화. 해서 뭡니까? 상대방을 말살시키고 하나의 붕당만 지배한다. 해서 뭡니까?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는 공존, 그 다음에 숙종 때 경신환국 이후에 변질,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붕당의 변질 보시고요. 영모예요. 국가 반역죄로 몰아서 딱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상호 공존의 원리가 붕괴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성 논쟁 배경 읽어보시면 돼요.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다음에 인조가 나중에 얻은 공전이죠. 자이대비가 상에 어떤 복을 입을 것인가. 이 별거 아닌 논쟁 같지만 뭡니까? 왕의 정통성 논쟁과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붕당 정치 성격이다. 붕당 정치 양상입니다. 살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살인들은 강력한 훈구와 대결을 된 단결을 했으나 훈구 세력이 무너진 다음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정파간 대립이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붕당이 생기고 붕당 간의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 붕당 정치 원리입니다. 견제와 균형. 처음에는 상대 붕당을 소인당으로, 자기 붕당을 군자당으로. 그래서 우리 붕당만 옳다 주장했으나 선배 살인이 물러간 뒤에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인조 반정 이후죠.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과 남인이 모두 상대방을 인정하고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붕당 정치가 언제까지? 현종 때까지.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부터 현종 때까지 이게 잘 굴러갑니다. 자, 공론 중시, 의견 수렴, 합좌기군 비변사. 조선시대 후기 최고 기구예요.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이건 조선시대 후기에 배워요. 자, 청요직이다.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3사의 언관,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이죠. 그 다음에 이조전랑, 그래서 출세 코스입니다. 자, 정치적 비중이 당연히 높아지죠. 자, 제야 여론이다. 제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 살림이 출연했고요. 자, 서원,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죠. 향교, 지방에 있는 공립학교예요. 지방에 있는 사족, 양반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이다. 기능합니다. 자, 다음에 이조전랑 역할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붕당정치 기능입니다. 긍정적 기능. 좋은 기능도 있어요. 초기의 붕당정치는 학문과 이념 차이의 출발, 정치의 활성화와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요. 기여했습니다. 정치 세력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 기능도 있다. 체크 앤드 밸런스죠. 그런데 부정적 기능.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문과 이념보다는 뭐야? 자기 당파 이익을 앞세웠다. 그래서 어떤 국가를 위한 어떤 발전적인 논의보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빠지는 거다. 자, 이 이념보다는 학벌, 문벌, 지방의식과 연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지장을 줍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서 어떤 거야? 오히려 지장을 줬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붕당 정치 한계, 이것도 시험 문제 좀 나오는데요. 붕당이 내세운 공론, 이 여론도 백성의 의견이 아니에요. 양반 4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한계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붕당 정치는 백성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기능했다면 틀려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죠. 그래서 붕당 정치 전개에 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총정리할 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자, 다음에 기억 리을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자, 살인들은 훈구와 대립할 땐 단결했다. 그래서 사화죠. 훈구와 살인의 싸움, 사화 맞아요. 그 다음에 훈구 세력이 무너진 직후에 자체 분열해서 노론과 소론은 나중 얘기고요.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죠.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경신환국 앞에 얘기했죠.
숙종 때 경신환국은 뭐야? 붕당정차 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다음 공론 중시. 그래서 공론은 제야의 살림이 주도했다. 그래서 어떤 거야? 기역과 마지막에 리을 이 두 가지가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래서 이건 이름 알아들어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김효원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겸의 동생. 그래서 김효원과 심의겸 동생에서 싸웠다. 그래서 김효원이 동인이고요. 심의겸의 세력이 서인이죠. 서인이죠. 자, 그래서 옳은 거예요. 자, 외척들 반발로 이 사건과 관련된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거 상관이 없죠. 훈구와 뭐 살인 뭐 아닙니다. 훈구는 이미 없고요. 살인끼리 싸운 거죠. 자, 그래서 심의겸 쪽에서는 서인입니다. 도덕성 강조한 서경덕, 이황, 조식 이건 동인이지. 이게 아닌 거죠. 도덕성을 강조한 것까지는 맞는데 여긴 뭐야? 동인입니다. 자, 이이와 성원들 문인들은 주기론에 입각, 양쪽을 모두 비판, 타협안을 지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이와 성원의 문들, 제자들은 뭡니까? 주기론에 입각한 건 맞는데요. 서인입니다. 이이 혼자 뭐 한 거예요? 이이 혼자 뭡니까? 싸우지 말자 한 거지. 자, 이이와 성원의 제자들은 뭡니까? 이이의 말을 안 따르는 거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이후 살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학문적 견해 차이에 따라 붕당 정치가 등장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 예성 논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 국가직 문제입니다. 2023년 국가직 문제요. 자, 다음과 같이 상수한 인물입니다. 자,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서 보시면 뭐 송준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다. 그래서 상복의 절차에 논하는 것이 신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송준길이 서인계예요. 자, 서인계입니다. 네, 우선 보시고요. 자, 장자를 위해서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통 이 정체란 말은 뭐냐면 자, 본래 올바른 모습이라는 뜻인데 원래 맏아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애를 이으니까 정체다. 그 다음에 조사나 재상의 가문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둘째 아들이지만 뭡니까? 대를 이었으니까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은 것이 중요한 거다. 꼭 첫째이기 때문에 뭡니까? 정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는 자가 올바른 거다. 꼭 맏아들만 정체가 아니고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왕이기 때문에 뭡니까? 왕이기 때문에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것이 남인의 입장입니다. 남인의 입장.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것. 그래서 기사황국으로 정권을 잡겠다. 이건 뒤에 배울 내용이에요. 후기 파트인데 어쨌든 시험 범위가 넓으니까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기사황국 이때 남인이 이겨요. 자, 인조반정 주도 집권 세력. 그래서 인조반정 주도하는 건 서인이죠. 서인입니다. 그 다음에 정조 시기에 탕평 정치의 한 축이었다. 이 정조 때 뭡니까? 남인들을 많이 등용하거든요. 그래서 기역과 그것이 답이에요. 자, 이이와 성원의 문인. 이건 뭡니까? 서인이죠. 이이와 성원의 문인들은 서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뭡니까? 답이 나오죠. 자, 요게 2023년에서 국가직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대외관계 파트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